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신입니다. 오늘 좋대요.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가요. 오늘 한진이, 나는 코진이, 너는 한진이, 오늘 한진이가 오늘 시바니가 웬일이냐? 너무 새끼가 한진이가 웬일이야? 한진이가 조금만 있으면 지금 감자 전순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우리 지이네요. 근데 이제 그 한진이를 저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더 멀었다라고 봐요. 얘는 더 올라갈 거예요, 얘는. 더 올라가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좋아하실 게 아니고, 제가 왜 한진이를 더 올라가느냐라고 이제 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가 샀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에 대한 본격적인 매각 공고도 안 나가고 매각 작업 착수도 안 나갔는데, 뭐 기업들이 거론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벌써 9,000원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는 또 어떤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저렇게 많이 오늘 프로그램은 괜찮아서 종목별 투자자로 보게 되면 외국인 많이, 오늘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다 팔았는데, 오늘 한진이, 어제도 우리 외인들이 샀고, 오늘도 외인들이 샀고, 기관오는 조금 찔끔 들어왔네요. 이게 기관이 이제 들어왔어. 하지만 난 벌써 들어갔지. 이 기관보다 내가 더 센 거야. 기타법인 오늘 5,000주 정도 들어왔고, 기타법인도 요새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어떤 회사들이 언급될 때 그때가 한진이 끝물이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주봉상은 윗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죠. 근데 이제 월봉상도 큰 저항은 없습니다. 저항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전고점을 뚫었다라고 봐서 조금씩 이제 분할 작업을 조금 시작을 했고요. 아시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제가 다음으로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를 제가 언제 9월 9일 어제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왜 매입을 했냐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새끼가 지가 간다라고 냄새를 풍기던데, 그래서 매입을 했고, 오늘 보니까 쌍용 자동차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잠깐 이게 프로그램 매수 창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이 새끼들이, 프로그램 새끼들이 21만 주나 쳐사더니만 오늘은 씨발놈들이 49만 주나 46만 주나 쳐팔았네요. 괜찮아요. 쌍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진이가 됐든 쌍용자동차가 됐든, 왜 오늘 이렇게 슈팅이 잠깐씩 나왔었냐면, 쌍용차 같은 경우에 어제 20% 이상 오르고, 오늘 거의 10%까지 물론 이제 오늘 음봉이 달하긴 했지만, 한진이나 쌍용차가 올랐던 이유는 본격적인 매각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쌍용차는 인도 회사한테 한번 빠꾸먹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회사들이 제발 테슬라에서 사주세요, 뭐 이런 게시판도 저는 확인을 봤는데, 쌍용차를 누가 살지는 몰라요. 이제 그게 지금 기대감인 거고, 그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조금, 글쎄요, 아시아나항공 내가 미리 아시아나항공이나 쌍용차나 한진이나 지금 제발 사달라고 지금 그 위치인데, 아시아나는 너무 재료가 셌어. 그러니까 이미 한번 HDC 산업개발한테 빠꾸 먹었단 말이죠. 이미 재료가 소멸됐어요. 이미 갔다가 온 애잖아요. 근데 쌍용차나 한진이는 아직 그 샛별이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상승했던 이유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요거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또 시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쌍용차하고 한진이가 오늘 조금 크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각성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그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같은 목표를 가진 것만큼 비슷한 그 페이스로 또는 비슷한 루트로 주가가 상승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주인을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쌍용차도 괜찮다. 그리고 한진이도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시시각각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문에 사서 반드시 뉴스에 팔아야 된다. 요거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여기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 번째 토픽은 제가 미국 주식을 최근에 델타 항공을 첫 번째 1차로 매수를 했고, 두 번째로는 메리어트를 매수했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노란풍선이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메리어트. 근데 항공주랑 지금 여행 관련주를 동시에 일단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고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 상장 관련주와 관련해서 우버 괜찮습니다. 우버와 관련돼서 오늘 한번 노가리 한번 까볼까 합니다. 델타 항공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곧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아주 큰 충격이겠느냐. 근데 이미 뭐 항공업이 어려운 건 다 아는데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도와주느냐 이거죠. 고용 지원을 해주느냐. 계속해서 정말 진짜 땅 파가지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한테. 직원들 다 나가리 돼야 되니까 이거 막아달라고 정부한테 돈 달라고 지금 하는 게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아마 10월 초쯤 되면은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델타 항공의 임원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계속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델타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긍정적인 뉴스만 보면 안 돼요. 나쁜 뉴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포지션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델타 항공에 대한 먼저 그 중립적인 입장의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dge funds never been less bullish on Delta Airlines. 헤지 펀드는 이중 부정하고 있습니다. Never less bullish. 낙관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델타한테 투자 많이 했다 이 말이지. Investors who are in a no were reducing their bets on the stock. 투자자들이 the stock, 델타 항공에 대한 배팅을 이제 줄이고 있다. The number of long hedge fund positions decreased by 14 recently. 최근에 14개나 줄었다네요. Delta Airlines was in 39 hedge funds portfolio at the end of June. 6월 말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현재 포지션에 대한 그 홀딩하는 그 양에 대해서 6월 말 되면 이제 공시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6월 말에 39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 기사는 좀 싸가지 없게 쓴 것 같은 게 our calculation, 뭐 어떻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The calculations also show that Dow isn't among, 아니라는 거. 그럼 헤지 펀드한테만 사랑받으면 장땡인지 모르겠는데, is not among the 30 most popular stocks among hedge funds. 헤지 펀드한테 가장 인기 있는 30개 종목이 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헤지 펀드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걸 어쩔? 이제 뭐라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in Delta Airlines, 델타 항공의 최대 지분은 was held by Lansdowne Partners. 랜스다운 파트너가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막 금액적으로 보유를 한 것 같고, 금액적으로 2억 4,240만 달러치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고, 뭐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펀드들 회사들도 이렇게 뭐 크게 큰 금액을 뭐 보유를 했다라는, 뭐 1억 4,940만 달러 이렇게 보유를 했다라는 뭐 숫자만 봐도 놀랍죠.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말이죠. In terms of portfolio weights assigned to each position, Covalent Capital Partners allocated the biggest weight to Delta Airlines.
around 11.448%. 야, 11.48%. 그러니까 이 코발런 캐피털 파트너사는 델타 항공이 11.48% 비중을, 보통 우리가 개인들은 비중을 뭐 10%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헤지 펀드들이 12.48%면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할당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랜스다운 파트너도 is also relatively very bullish on the stock. 역시 이제 델타 항공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setting aside 10.13%, 그러니까 10.13% 정도를 그냥 넣어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인 내용이지 뭐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Airlines recovery stock picks why analysts is bullish on Delta. 이제 이 기사는 어떤 거냐면 델타랑 다른 항공주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에어라인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와중에서 bullish on Delta. 델타는 긍정적으로 보고 Valuation United. 미국 그 유나이티드 항공한테는 조금 그렇게 해서 비관적이라고 좀 이게 강세진 뭐 약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Investors should hold attractive view of the industry. 이 항공업 분야에 대해서 attractive view, 매력적인 견해를 가져야 한다. 가집시다. According to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그래서 알래스카는 equal rate, 똑같죠 비중이. 목표가는 $46고, 딴 것도 필요 없고. 델타 에어라인스 봅시다. overweight, 비중 확대입니다. 그래서 $50 price target. $50. 야, 제가 $30 수준이었으니까 $50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jetblue가 overweight 역시 비중 확대인데 United Airlines Holdings는 어떻습니까? underweight. I'm so sorry. 비중 축소네요. $37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도표적으로 도식화돼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만 본 건 아니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전에도 살짝 봤습니다만 델타의 임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무조건 단기간에 이게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이게 백신이 그냥 나온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나왔다가 아니고 보편화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전체 사업체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항공업체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비롯해서 보게 되면 같이 이제 견줘보게 되면 While there is no crystal ball to determine, 이 crystal ball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슬체,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점쟁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비춰보는 그런 구슬들을 공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crystal ball이 없다. To determine when the industry will recover. 언제 이게 사업체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crystal ball은 없지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estimates for return to 2019.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복귀를 하려면 2023년 말 그건 니마 너무 심한데요. 앞으로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or early to 2024. 그러니까 2024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니마 그건 아닌데 according to 뱅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global GDP should return to pre-COVID-19 levels.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 GDP가 2020년 fourth quarter 4분기까지 그러니까 4분기면 곧 4분기잖아요. 코비드-19 이전 수준으로 그거 쉽지는 않을 텐데 그건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또는 2021년 말까지라도 회복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자, this pace of recovery 다행스럽게도 이 회복세가 it's much faster than prior recession. 경기 이전의 침체보다도 훨씬 회복 속도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r traffic demands 빠르니까 출장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공에 대한 demands가 should also rebound 훨씬 더 다시 반등할 것이다. 반등해야만 한다. much faster than prior cycle. 이전에 사이클보다도 더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항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항공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취약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Federal government will likely introduce CARES 2. CARES 2. 케어, 말 그대로 케어해주세요. 그 CARES 2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고, 그 CARES 2라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Payroll Support 프로그램을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다. 왜냐하면 항공업 자체가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떤 서브를 해달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께도 한번 그런 여러 것 때문에 항공업계가 항공업 관련주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당장 먹고 살 것이다. 연쇄 반응이잖아요. 만약에 델타만 해도 2,000명 정도인가요? 또 유나이티드 항공은 2만 명이라고 했나요? 그 정도로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많은 수의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또 이 항공업도 연쇄라고 했습니다. 항공업은 또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있고 연쇄 부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델타라든지 다른 어떤 항공업계들한테 급여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굳이 비교를 했죠. 델타와 유나이티드를 비교를 하려면 델타가 더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우버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버에 대한 우버 매수를 최근에 역시 델타 다음에 이제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한 12% 정도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Uber Technology Incorporated shares are down 5.4%. 최근에 우버에 대한 주가가 5.4%가 지난 석 달 동안 빠졌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So one of the biggest factors waiting on the stock in California's AB5 law. 아마도 이제 캘리포니아의 AB5 law의 법안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이 주요 원인 중에 물론 유일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떴죠. Which could. 그럼 AB5가 뭐냐면 which could potentially completely overhaul company's business model by forcing Uber to classify as drivers as employees rather than independent contractor.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사한테 정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드라이버, 운전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밑에 일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어떤 사업자, 즉 어떤 잠재적으로 보통 일반 회사 보면 사대보험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안이 AB5인데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버의 발목이 잡혀 있다. 사실 우버는 어딜 가더라도 그 지역마다 특색 때문에 우버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금 발목 잡혀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계속 보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재 수준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for Uber investor, 우버 이제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 뭐라고 말했냐면 New Poll Data 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Uber made Dutch AB5 bullet on election day. 그러니까 우버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새로운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AB5라는 법안을 이제 선거일에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제 우버의 책에서 이제 역시 뱅크 코리아에서 분석가가 reiterated buy rating. 무조건 사라. 우버를 44달러. 즉 목표가가 44달러임을 재차 이제 바이 등급을 재차 강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긍정적으로 보냐면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 여론조사의 바탕 때문에 그러다라는 것 같은데. Uber was to brink of temporarily shutting down its business in California last month. 지난달에 캘리포니아에서 셧다운을 한번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우버가. 이제 조건이 있었지. If not for last minute court. 이제 법원 측에서 ruling delaying, 그러니까 딜레잉 판결을 안 내려줬으면
AB5. AB5의 그 시행을 지연시키는 마지막 법원 판결이 아니었다면 지난달에 캘리포니아 사업이 셧다운 될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난달이고, 그러니까 이제 California voters, 캘리포니아 투표자들이 will now get a chance to vote on Proposition 22 in November. 11월 달에 그 발의안 22호에 투표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그 주민들이 투표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게 뭔데 했더니 아마도 which would 그 22 법안이라는 건 which would create an exemption to AB5 for Uber. 우버가 됐든 뭐 리프트가 됐든 또는 뭐 다른 기타 회사가 됐든 이런 뭐 회사들한테 어떤 exemption 면제권을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AB5는 우버한테 안 좋은 법안이고, 반면에 22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버가 됐든 리프트가 됐든 다른 회사들한테 AB5에 대한 exemption, 면제권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안의 투표권을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일에 Poll said additional polling suggesting a yes vote it likely could be major catalyst for Uber stock. 이게 뭐냐면 예스를 투표를 암시하는 추가 여론조사가 우버 주식의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22 법안에다가 찬성표를 던지는 거죠. 즉 우버나 뭐 리프트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그 예스 투표를 암시하는 추가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22호 법안 때문에 AB5 정도는 나가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투자를 이제 바이로 이제 계속 상향을 했다 이 말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Prop 22 polling could be most important stock driver over the next 2 months. 그러니까 이제 이 Prop 22에 대한 그 여론조사는 앞으로 중요한 주가의 이제 동력이 될 것이다.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계속 기대감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가 좋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주민들의 투표를 찬성이라고 한다면 또 우분은 살아나고 그죠? 실적도 개선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more data showing an advantage for yes. 그 shift over stock sentiment positively 긍정적으로 할 거다. To more of the recovery stock. 주가도 회복할 것이고 라면서 이 사람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in addition to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Prop 22 polling 이거 말고도 POSAT financial update 어떤 회계적인 부분도 계속 그 재무 업데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망이 improving 개선되고 있음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캘리포니아의 법안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걸로 인해서 또 지난 다른 기사도 보게 되면 우버의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여러 컨퍼런스에서 봤을 때 우버에 대한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였습니다.